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가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에게 사랑의 징표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죄 때문에 전쟁도, 죄 때문에 전염병도, 죄 때문에 망합니다. 성경 구약은 의의 왕과 선한 왕과 악한 왕들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악한 왕들은 다 망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가 얼마나 죄가 범람한지 제 주에만 말하겠습니다. 감시, 도청, 도덕, 경포, 음란, 가정 파탄, 도적질, 사기, 거짓, 또 요즘 동선에도 많지요. 성경적으로 저는 그냥 말을 표현하겠습니다. 신대원서 어느 교수님이 항문은요 세균이 많이 안 좋대요. 그기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음란이 필요하고 동생아 필요했으면 그렇게 창조하실 때 하셨을 겁니다. 성경은 해라 하지 마라 표본으로 아담과 하와 남자 여자 하나씩 한 가정 이루셨습니다. 그 외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박한 신전염병 같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대처가 있어야지. 저는 도의적인 양심으로 저 혼자만 걸린 줄 알았지요. 이상한 증세들이 보여서 물론 저는 이미 오래전에 잠복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골다공증 약이나 혈액순환제, 심장 이런 관련해서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전이 더디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리를 쓸 수가 없었고 질질 끌다시피 했고 신대원서도 다리 많이 아팠죠. 그러니까 그 전부터 저는 이미 잠재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에는 농사일을 할 수 없을 만큼 가서 가기만 해도 방 안에서는 소독 하니까 조금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가기만 하고 밭에 나가면 올 때는 다리를 질질 끌고 쫄뚝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가장 세균 증식 확산되는데 엄청 신속하고 그 공기 중에 세균은 갈 때는 좀 괜찮았는데 올 때 질질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파괴력 타격은 엄청 크잖아요. 공기 중에 있는 세균. 근데 냄새가 나서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냄새 맡지 마세요. 그러는데 저는 도의적인 양심에서 혼자 걸린 줄 알고 너무 심각해서 그러나 앉아있을 수도 누울 수도 없고 너무 통증이 심해서 견딜 수 없어서 이대로 이제는 뒤지는가 했습니다. 그래서 119 요청해서 병원을 갔지만 진료한 곳에서는 그냥 전에 있던 처방약 주는 대로 받아서 그냥 잘 다니던 교회 정말 귀한 선생님이시고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전부 검사하고 아직 검사 결과는 모르지만 약을 많이 주셔서 먹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겪은 바에로는 공기중 확산이 너무 빠르고 열에 너무 확산이 빠릅니다. 그럼 이제 곧 내일모레 지금 여름 가까스로 왔는데 병원 갔다 오고 그래서 많은 요청을 했습니다. 민원 할 곳은 다 했죠. 원래 신속한 처방 대책 호소합니다. 나름대로 음식도 모아놓고 나름대로 자료들을 모아놓게 되었습니다. 그게 벌써 100여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쉬쉬하고 또 자그들은
저들이 걸렸고 또 저들의 죄가 드러날 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했었는지 다 쉬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문 걸리면 죽는다. 그리고 나도 걸렸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하나님 등지 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창조주십니다. 고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민원 넣을 때나 요구사항 요청했을 때 바로 했으면 이렇게 확장되지 않았을 겁니다. 저 나름대로 도의적인 양심을 생각해서 먹을 것이 떨어졌죠. 식재가 떨어지고 해서 마트로 요청했는데 자기들이 그것도 용포인지 하나님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배달을 거부하고 그래서 또 마침 어제 폰 충전이 안 돼요. 그래서 가까운 면입니다. 면 단위의 시장을 갔습니다. 근데 처음이라서 차를 내렸는데 제 마당은 우리 마당은 천국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공기가 차이가 났습니다. 지옥이라면 거의 80% 지옥 같았습니다. 터미널에서 차를 내렸는데 근데 그 마침 그 앞에 거기는 찐빵이며 통닭이며 음식을 많이 팔고 있는 기름찜에 열을 많이 사용하고 열기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분명히 했습니다. 열의 확산이 얼마나 빨랐는지 거기는 우리 마당에 뭐 80배 이상 그렇게 변하면 될까요? 80% 이상. 그냥 숨을 못 쉴 것 같았습니다. 물론 마스크 쓰고 저는 나가면서 옷 전부 갈아입고 옷 전부 소독으로 막 주물주물해서 그리고 뭐 쭈글쭈글한 거 상관이 없죠. 그리고 막 모자, 신발, 안, 뭐 가방, 캐리어 전부 그렇게 소독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전염될 상황은 좀 덜하죠. 뭐 그래도 전염 100% 전염될 수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나름대로 가글도 하고 껌도 씻고 했습니다. 이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터미널에서 일을 보고 그런데 그 면 단위의 도로에도 또 가면서 우리 동네 마을 시골 승강장에도 거리에도 또 오면서는 우리 집 앞에 주차장에도 또 우리 뒷집에가 가고 앞집에가 지나갔다면 차 지나갔을 때마다 또 동네 차량이 지나갔을 때마다 냄새가 불신불신 났습니다. 그러면 도의적인 마음에 본인들이 그걸 걸렸다는 걸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집 앞으로 마당으로 가깝게 대문 가깝게 이건 정부에서 본인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그래서 걸렸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똥공장 문 닫거나 어떤 대책 없이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면에 3계면이 농협에 있는 거름을 그것을 배부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더 심각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거름에서 엄청 보셨죠? 살아서 죽어서 천년에 나올 때 거름포 대놓은 거. 그 거름 쓴 사람들은 아마 다 걸린 듯이 있고 또 이렇게 전염성 빠른 공기 중 열 중 끓였을 때 제가 계란 우리 이쁜이 계란 후라이를 하면은 깨뜨렸을 때 냄새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 후라이 하면서 그냥 온 방이 주방이 온통 국물 냄새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열의 확산이 빠르고 공기 중 확산이 빠른 거죠. 그래서 터미널 앞에 튀김집이나 뭐 이런 음식점들 그래서 더 진동하는 그런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속합니다. 저 나름대로 자가격리했고요. 그리고 한 100여일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면에는 한 두 번 갔다 온 것 같고 세 번 갔다 온 것 같고요. 거의 격리 100여일 했습니다. 뭐 식재가 떨어지니까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공과금을 뭐 석 달 밀기도 하고 그래가고요. 그런데 소독약 여기 소독약 보이죠? 소독약이 저는 우리 이쁜이들 주려고 온 거 이쁜이들이 하우스 다 자그들 같아요.
강아지를 7마리를 갖다 놨어요. 마침 우리 강아지가 이쁜 애가 새끼 뵌 상황인데 새끼를 다 죽고 한 마리만 살았어요. 그리고 하우스에 7마리인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마리가 기생충이 그냥 너무 쥐툴만하게 이쁜데 크지를 않은 거죠. 그런데 그때 저는 1년에 2번 정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해충약을 먹였어요. 그러는데 그 이쁜이 쥐툴만한 것에 병원을 봤는데 완전히 기생충이었어요. 해충. 그래서 그걸 유기견과 그 애기들 하우스에 있는 그 7마리 강아지들 생각해가지고 유기견과에 문의했더니 그 해충 관련 그러고 보내고 우리 이쁜이 이름을 선한 똑똑이라고 이름 지었고 가서 좋은 일만 하고 착한 일 잘하라고 똑똑하라고 이름을 선한 똑똑으로 지었는데 유기견과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소독제를 준 걸 지금 사용한 겁니다. 저거 케이스도 지금 거기에서 준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동의보 가보면 후추가 무좀에 낫는다 했습니다. 그럼 세균성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그냥 음식에다 후라이나 이렇게 음식에다가 음식이 뭐 손에 간 건 다 냄새가 났어요. 열무고 또 뭐 상추 뭐 이런 것들이 다 냄새가 나서 상추는 모르고 열무니 뭐 같이 섞어서 이제 찌개를 했어요. 껄쩍지근하니까 꺼림칙해서 찌개를 했는데 냄새가 나서 그냥 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이 음식을 냄새 나거나 익혀서나 생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익히면 그 냄새가 난 것이 열에 더 확산이 빠르니까 양이 많으니까 냄새가 났겠죠. 그럼 그거 아끼지 말고 아까워지 말고 거침없이 버려야 됩니다. 밀봉에다가 그걸 버리고 입에 것도 버리고 입도 각을 할 수 있는 소금물이나 아니면 가글제나 이런 걸로 해서 양치를 하면 더 좋겠죠. 그렇게 깨끗이 한 다음에 먹어야지. 그리고 먹던 거나 밭은 거나 통이든 뭐이든 통이 만들지 밀봉되신 비닐봉지가 좋겠습니다. 그거 버리고 세제도 빨래했을 때 괜찮습니다. 세제나 소독될 수 있는 살충제든 뭐든 비누도 있고 세수할 때 그 세수물을 거기다 넣어도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균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소독제 또 그리고 후추를 제가 사용했습니다. 동의보감 생각해서. 그런데 첫날은 이렇게 채워서 먹고 며칠 그러다가 한번 약처럼 후춧가루를 먹어보자 하고서는 입에서 넣었는데 이제 씹고 가글 하다시 우물우물 하고 삼켰는데 놀라웠습니다. 목으로부터 가슴 그리고 또 뭐요 작은 창자나 될 것 같아요. 가운데 배로 해서 그리고 왼쪽 다리 허벅지 안쪽으로 해서 후끈후끈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모든 치수가 마이너스였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수치가 열 수치가 정상 수치로 되면서 전부 해서 15년을 사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열 수치가 있다는 것은 후끈후끈했던 치료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날도 그 양으로서 그렇게 먹었더니 그것도 내성인지 너무나 이것이 확산 이런 증식이 빨라서인지 소용없더라고요. 그것도 계속 먹긴 했습니다. 조금씩. 그리고 올리브유도 이제 지중해서 사용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 쓰신 건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올리브유도 지고 그렇게 해서 먹긴 했는데 우리 장내에 들어갔을 때는 장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채소든 음식이든 계란이든 그 먹은 것들이 장에 들어갔을 때 장이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안 먹는 게 낫죠. 그럼 우리 동네가 지금 그리고 지역에 거름친 동네가 지금 야채 누골프 들어가면 누골프가 아니고 도곡물이잖아요. 지금 멈춰야 됩니다. 통제해야 됩니다.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막 사재기하면 절대 아니죠. 이 병은 사랑하나 서로 아낌 배려 상부상조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치료될 수 있고 다 세균 완전히 멸할 수 있는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험악합니까? 이 험악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해야 그 공기 중에 증식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뇌가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공기 중에 확산이 너무 증식이 빠르니까 금방 괜찮았다 해도 그냥 그 공기 중에서 또. 근데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이 돼서 호주를 더 그 양을 먹었는데 그것도 내성이라고 하는가요?
안 듣더라고요. 그러나 계속 먹고 본 게 차도가 조금씩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봤을 때 우리가 면역력 그러잖아요. 면역력 있는 거 알아서,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사재기가 봐서요. 그러니까 서로 있으면 나누고, 있으면 또 나누고 해서 사재기는 말고, 없으면 달라고 돼서 이런 정도 사랑으로서 하나 돼서 사재기하지 말고 소독약, 면역제, 우리 쉽게 많이 있는 김치는 또 젖산균도 괜찮은 것 같아요. 누가 김치를 가지고 왔어요. 무슨 김치라고 하겠습니다. 고마운 사람들이니까요. 그것을 먹었는데 첫 번 먹은 냄새가 물씬 났어요. 후춧가루를 뿌려놓고 냉장고에다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어떤 부분 나고 어떤 안 나요. 그래서 또 후춧가루를 넣고 그런 식으로 2번, 3번 했는데, 그리고 완전히 익혔어요. 그랬더니 정말 시원한 김치가 되었어요. 깨끗했어요. 근데 지금 그걸 괜찮다고 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네도 먹어서 괜찮다고. 근데 그것은 이미 다 걸린 사람들이 모르고 인지를 못한 상황이죠. 그리고 변이, 우리가 체내로 들어갔을 때 증식 확산돼서 그런지 물을 많이 먹습니다. 물을 많이 먹고 이날에 딸꾹질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딸꾹질하고 물을 키고 하는데 변은 돌덩이 같이 손가락 빼낸다고 하죠. 그렇게 힘이 들게 변을 보고 단단하고 그런 변을 봅니다. 그럼 물이 체내에 들어가서 물을, 그 수분이 있고 생명체라는 것이, 생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전도사이기 때문에 잘 알아듣고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증식 확산이 되니까 변이 이렇게 단단해지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여성들 나이가 되면 소변 자주 보지 않습니까? 소변을 맞아. 읍에 버스 타고 가고 9시 반쯤 돼서 12시 오면 꼭 화장실을 갑니다. 그러는데 걷더니 화장실을 안 가요. 이 기생충이 다 수분에, 소변에, 그 신장 기능에 있는 것까지 신장이 튼튼해졌는데 어쩐지 몰라도. 그래서 저를 위한 질병인가도 생각했고요. 여성들 그 소변 잦은 분들에 대한 질병인지도 모르겠고, 소변을 안 보고 집에 와서 보는 정도. 그런데 변이 너무 견고하고, 그런데 힘들다는 거. 그리고 이 질병이 이렇게 버리는 거 아낌없이 잘 버리고, 그리고 또 감사는 그 몽고족처럼, 예, 기마민족들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눈 속에 있는 어떤 세균들을 이것이 다 어떻게 잡아서 증식하는지, CCTV에 있는 그 날짜들이 선명해 보이는데, 낮에 돌아다니고 이런 세균 또 침침해집니다. 그래서 눈 시력이 좋아진 것 같은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좋은 것은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너무 진전됐을 때, 이게 젊은 사람들은 폐기가 있고 피가 왕성하고 뼈도 뭐랄까요, 뼈도 관절이 튼튼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잠재가 기를런지 어찌런지 모르지만 면역력 약한 노령 고령인 사람들이 얼마나 이랬어요. 얼마나 고달프게 고생으로만 산 어른들, 노약자들이 쉽게, 그러니까 자기가 아파서 나이 먹어서 고령이다 보니까 일해서 아프다 보고 아픈 줄 알고 그냥 무감각, 무방비, 그냥 대충 이제 이러다가 죽어야지, 이런 상황이면 안 됩니다. 너무 노약한 분들이 너무 심각하게 아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빠르고 진전도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일을 하셨는지, 정형외과 가서 검사를 했는데 다리가 부러져서 검사를 했는데 뼈가 계란 껍질 같다고 했습니다. 계란 껍질. 그럼 우리 어른들이 그만큼 계란 껍질 같은 분들이 얼마나 쉽게 이 병에 침투가 되면, 그거다가 또 피도 부족해가지고 혈압, 저혈압이고, 또 혈압이 높은 분들, 이런 상황에 있어서 면역력이 약해진 분들은 그냥 병이 진전도 빠르고 고통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저 지금 죄송합니다. 이렇게 버글버글 하는데, 아이고, 이렇게 다급한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뭐 써놓고도 못하고 또 매일매일 새 동영상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또 체력이 날려서인지 이렇게 연습하고 하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고요. 그러나 한 얘기들 조목조목 잘 관리하시면은 누구나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해보고, 근데 나 혼자만 안 되잖아요. 전기중에 확산, 전기중에 증식, 열애 증식 이런 걸 생각하면 다 같이 해야 되고, 또 정부는 도로나 그 옛날에 모기 그 방충망이라고 뭐 소독하고 댕긴 거 그런 것도 빨리빨리 서둘러야 되고, 산들 헬기로라도 소독약 해야 되고, 그리고 전역을 해야겠죠. 전역을 다 잘 때 헬기로나 그렇게 해서 막으면 정말로 신속하게 줄고 확산도 줄고 빨리 치료도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소독약, 그리고 지금 제가 선풍기 보이죠. 이 입자가 있으니까 선풍기로 괜찮은 듯 싶습니다. 선풍기로 날리니까 선풍기 이렇게 앞에서 밤이고 낮이고 이러고 있습니다. 방에 있을 때는. 그리고 겨울에도 저는 선풍기 들고 잤어요. 자가들 그만하게 좀 해주세요. 선풍기 들고가 몇 년째인지 모릅니다. 겨울에도요. 전기장판 쓰는데도 선풍기 들고 겨울에도 살았습니다. 춥지요. 추워도 방법이 없죠. 이제 그것도 면역이 되는지 요즘 많이 훈련됐습니다. 자그들 그만하게 해주시고, 요는 자그들의 질병을 가져온 겁니다. 똥공장, 우리 대변에서 냄새가 엄청납니다. 대변에서 우리가 지금 좌변기 정화조 있는 그런 화장실 쓰지요. 그러나 저는 좌변기 엄마 쓰시던 거 집 보신 대로 피해가잖아요. 엄마가 쓰시던 좌변기를 쓰니까 그냥 다 감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 좌변기에서 냄새가 엄청납니다. 그것이 똥공장으로 가서 모아지고 거름이 되고 그것이 확산이 돼서 이렇게 지금 100여일 동안 한 면이 지금 잔뜩 굉장하다면 거창합니다. 얼른 관련해서 소독하는 거, 그리고 똥공장 이대로 똥공장 사용하면 안 됩니다. 살균 처분하는 거, 살충제랑 똥공장에서 해야겠죠. 처분하는 거. 그리고 또 뭐예요? 소독약, 면역제 있는 음식들. 구체적인 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미역 있죠, 미역. 미역을 혈액순환도 없죠. 미역하고 두부하고 먹으니까 좋았습니다. 너무 사재기들 하지 마세요. 같이 논아 드세요. 사랑해 이런 식으로 논아서 들고, 있으면 주고 없으면 확인돼서 나눠서도 먹고, 그러면 쉽게 이 병을 우리는 퇴치하지 않을 수 있을까? 퇴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소독약, 그리고 어때요? 옷도 그날 입고 그날 세탁하고, 세탁기 청소 잘하고, 소독하는 거 있죠. 세균 죽이는 거, 락스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빨리 퇴치해야 됩니다. 아니면 나무가 전부 들어산 동영상 올렸죠. 그렇게 되고 우리가 다 죽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는 사막이 되고, 그 어느 때인가 지하조인으로서 뭐 석유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우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우선이어야 되고요. 신속한 관련 해주시기 바랍니다. 막 두서없지요.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시고요.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요. 남의 나라 것이 좋지는 않지만 우리 몸에 유익한 것은 정보가 되어서 또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역국을 산후조리로서 많이 먹지 않습니까? 이웃 나라에서는 미역국을 산후조리 안 먹는답니다. 닭하고 마늘하고 해서 푹 삶아서 먹는답니다. 미역국을 먹으니까 우리 출산한 아내들, 엄마들이 뼈가 다 벌어진 상태, 늘어진 상태에서 그 뼈가 그대로 굳는답니다. 미역국을 먹으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 있죠. 엄마들, 어머니들이 산후 통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역국은 평소에 먹고, 산후 출산에는 출산 때부터 닭하고 미역은 먹지 말고 닭하고 마늘하고 그렇게 먹으면 애기도 튼튼, 그리고 저도 뭐 잘 난다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뼈가 제 위치로 간답니다. 뼈가 제 위치로 가면 그 처녀 같은 몸에 답니다. 그렇게들 하시고, 골고루들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대 세균이 이거 묻은 거나 이런 것은 입에서 감지할 수가 있으니까,
대비해서 삼키지 말고 그대로 먹고 있는 거 그대로 버리는 거, 소독하는 거, 몸 청결하게 옷 자주 빨아요. 그날그날 하는 거. 뭐 말씀드린 대로 면역력, 식이요법 이런 거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본 경우는 확신이 되고 또 자꾸 확신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관련해서 더 연구해 주시고 또 관련해서 더 많은 공유해서 나라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서 우리는 먼저는 내 영혼이 죄를 회개해야겠죠. 죄의 문제 해결하겠죠. 우리 육신도 건강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